앞서 제3강에서는 세종의 인성교육 방법론으로 든 사람, 된 사람, 난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4강에서는 이 세 가지 분류에 대한 간단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든 사람은 스스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종실록에는 세종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세종은 어린 시절부터 온 대궐이 꽁꽁 얼어붙은 듯한 추운 밤에도 밤을 새워 책을 읽곤 했는데 병이 날까 염려한 태종이 저녁에는 책을 읽지 못하게 금지하기도 했으나 막무가내로 밥을 먹을 때도 좌우에 책을 펴놓고 읽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습관 덕택에 세종은 일찍이 경서는 물론이고 역사책과 외교문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지식을 섭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세종실록 제1권 총서에는 세종이 학문을 좋아하고 국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일머리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녕대군이 천성이 총민하고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아 비록 몹시 춥고 더운 날씨라도 밤을 새워 글을 읽고 또 정치에 대한 대처를 알아 매양 국가에 큰일이 생겼을 때는 의견을 내되 모두 범상한 소견이 의외로 뛰어나며 이런 기록들은 세종의 지적 리더십 즉 난 사람의 길을 보여주는 단편입니다. 태종은 셋째 아들 충녕을 세자로 책봉한 뒤 후계자가 뛰어나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서영관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세자 교육을 통해 세자의 학문적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유교 지식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의도였습니다. 태종의 계획은 사서, 노노, 맹자, 중용, 대학을 진강하게 하여 좌우를 모두 탄복시켰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의도대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종은 왕이 된 이후에도 배우기를 좋아하여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에게도 인정받을 정도였으며 사망했을 때 중국에 보내는 부고문에는 천품의 자질이 영예하며 배우기를 즐겨하고 게으르지 않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된 사람 즉 좋은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세종이 실시한 노후, 산후, 휴가제를 통해 배려와 존중의 마음가짐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종 8년 1426년 4월 17일 왕은 관청의 계집 중에 아이를 낳으면 100일 동안 휴가를 주도록 하고 이를 규정으로 삼도록 형주에 지시했습니다. 이어서 세종 12년 1430년 10월 19일 왕은 산전휴가 30일을 추가하는 조치를 내립니다. 임금이 대원 등에게 이르기를 옛적의 관과의 노비에 대하여 아이를 낳을 때에는 반드시 출산하고 나서 7일 이후에 복무하게 하였다. 이것은 아이를 버려두고 복무하면 어린아이가 해롭게 될까봐 염려한 것이다. 일찍 100일간의 휴가를 더 주게 하였다. 그러나 산기에 임박하여 복무하였다가 몸이 지치면 곧 미처 집에까지 가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다. 만일 3기에 임하여 1개월간의 복무를 면제하여 주면 어떻겠는가? 그러니 상종수에 명하여 이에 대한 법을 제정하게 하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세종 16년 1434년 4월 26일 육아에 쓰는 산모를 돕는 남편에 의해 육아 휴가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배려와 존중의 사례는 은여제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태종 6년 1406년에
재생원에 은여를 두었습니다. 부녀자들은 병을 참으면 참았지 좀처럼 남성인 의원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녀자 환자를 위해 동성인 은여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도서관의 부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 5년 1423년 지방의 관비 중 총명한 자들을 가려뽑아 재생원에서 교육 후 본고장으로 돌아가 부녀자를 치료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종시대의 대장금입니다. 중종실록에는 대장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은여의 급여는 전급여와 반급여가 있는데 요즘 전급여에 빈자리가 있어도 그것을 받을 자를 아뢰지 않으니 아래에서 아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은여 대장금의 의술이 그 무리 중에서 조금 나음으로 바야흐로 대내에 출입하며 간병하니 이 전급여를 대장금에게 주라. 임금의 수라상을 차리는 수락관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대장금은 사실은 은여였던 것입니다. 그녀에 대한 기록은 중종실록에 종종 나타나 있습니다. 내유원 제조 윤은보와 전승붕에게 각각 숙마 1필씩을 하사하고 은여 대장금에게는 쌀과 콩을 도합 5석, 은비에게는 쌀과 콩 3석을 하사하고 궁중의 의원이나 은여는 왕실의 병을 고치면 호환상을 받기도 했는데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 극단적으로는 치료를 잘못한 죄의값으로 죽음에 이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상 세종의 교육 방법론 중에 된 사람 그리고 든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제5강에서는 난 사람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